그 분이 떡볶이 하나를 먹으러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입니다. 원래 소스를 만들 때 보통 MOQ라고 최소 생산량이 있어요. 뭐 400kg, 500kg, 뭐 1톤 이 정도인데 사실 다운 SPC는 최소 단위가 50kg, 100kg. 저번에 촬영했을 때 저희가 쭈꾸미소 가서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온 SPC라고 각종 F&B 필요한 소스를 생산하는 공장 겸 그 회사의 사무실입니다. 이제 저희 현에 김태균 대표라고 준비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 이제 각종 메뉴 관련해서 또 소스 관련해서 이 회사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으로 와서 좀 촬영 겸 뭐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제가 추천해서 여기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황은 아마 김태규 대표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이 지금 법인 회사를 지금 설립 중에 있고, 그 첫 번째 브랜드, 아직 브랜드명이 확정은 아직은 아니라서, 또 그 브랜드가 펑크비즘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RWA로 해서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장을 강남 역삼 쪽에 매장 계약은 끝났고요. 사무실 겸 이제 첫 번째 매장 계획이 있어서 마무리 메뉴 개발이랑 그다음에 컨셉 개발, 그다음에 운영 기획 같은 것들 김태균 대표랑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이름 오픈하지 않는 거.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해피 키친 앤 카페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할 때 헤이는 이제 그냥 해피가 아니라 안녕 헤이 할 때 헤이, 그다음에 뒤에 피 해서 이제 합성어인데요.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촬영하고 일본에 2번 갔다 왔어요.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워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가볍게 봤는데 거기서 막 또 덥기도 덥고 계속 릴레이 막 회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엔 저랑 최충 이사님이랑 막 몸이 막 계속 아픈 거예요. 또 최충 이사님은 거기서 또 막 열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또 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트코인에 대해서 좀 되게 좋은 오퍼도 받기도 했고, 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어온이라고 이제 프리미엄 굿즈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레어온 재팬을 같이 설립하자, 일본 측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일본 뭐 전설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다 연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 좀 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설립을 아마 하지 않을까. 8월 17일 날 또 가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황 대표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랑 최근에 이제 영상이 올라간 게 아무래도 구도로 통닭에 좀 포커싱이 된 영상이 올라가니까 실제로도 잘 연락을 안 하신 분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바이럴이 되고 있구나 해서 이거 영상을 진짜 조심히 찍어야 돼. 말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결의에 다지는 생각으로 촬영에 임하러 왔습니다. 다운 SPC는 이제 소스 제조 공장 소스를 연구해주고 거기에 맞는 각 F&B 브랜드가 됐든 매장이 됐든 필요한 소스를 연구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예전에 뭐 제가 알기로는 후참잘부터 해가지고 국내 유수 브랜드들 많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저희가 새로 만드는 해피키친도 이제 여기서 소스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혹시나 뭐 소스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아마 다운 SPC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문의하셔도 되고, 저희 펑크비즘 채널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벌금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일단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해서 다음에 저희 맛집 가기로 했잖아요. 그 맛집을 강기문 대표님이 벌칙으로 일단 쏘시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안 계신 강기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신기한 게 딱 강기붕 대표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핑퐁 번호로 하셔야 돼.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대표님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스피커폰입니다. 방송 나오면 안 되지. 더 하는 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 어떤 벌칙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를 못 하잖아. 네. 오늘 일정이 내가 지방 일정이 약간 광명, 그 다음에 동탄, 용인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벌칙을 좀 정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안 가도 돼. 저희 그 혈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그거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왔는데, 저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는 게 더 재밌고, 또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평가 기준을 뭐 예를 들어 위생 몇 점,
뭐 맛 몇 점, 뭐 이런 것들, 뭐 서비스 몇 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자체가 뭔가 하나의 식당, 음식점을 평가하는 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미슐랭도 마찬가지인데 식당의 위치나 환경이나 음식 메뉴에 따라서 전부 똑같은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정말 20년, 30년 동안 운영하는 매장과 젊은 셰프가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와서 운영하는 매장의 그런 뭔가 상태나 뭐 여러 가지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그런 기준을 프리하게 오픈을 하고 같이 함께 저희가 가서 보고 느끼고 대화하고 끝난 다음에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각자의 의견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래도 평균적인 이상으로 다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매장이 있었다 해서 뭐 그게 뭐 펑크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되고 펑크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으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엠버서더 리그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저희가 한번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하루에도 막 100명씩 참여하는 거야. 근데 아직 바이럴이 많이 안 되는데도 저희가 거기에 블로그 체험단이나 약간 마케팅에 한 달에 막 거의 많이 쓸 때 2천만 원씩 썼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이걸 유저들에게 돌려주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테더라는 거를 정립을 넣어놓고 이걸 이제 누구나 참여하면서 블로그를 올려라. 펑크비즘에 대한 블로그, 펑크비즘에 대한 쇼츠를 올려라. 릴스 올려라. 이런 걸 막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도 제가 다른 매장들 얘기 들었던 건 한 달간 이제 뭐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비 들여가지고 장소 협찬을 해주셨으니 이제 테더라는 거를 충전해 놓고 쇼츠 올려라, 릴스 올려라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유지는 저희도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한 달간 그래서 구도로 통닭도 한번 저희가 먼저 갔었으니까 한 달간은 저희 그걸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이후에 저번에 얘기 들었던 건 쿠폰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 저번에 또 영상에서 떡볶이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으니 떡볶이 쿠폰 정도는 그때 에드메우송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같이 갔었죠. 진짜 맛있다고. 네. 아, 사진을 많이 찍었어야 됐네. 그때 제가 방문을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브라질 가서 빼야지. 근데 에드밀송 선수를 제가 브라질 가서 되게 몇 번 봤거든요. 그 되게 뭔가 약간 되게 동질감? 아, 뭐라 그러죠? 되게 그게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구두로 통닭 간 게 되게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와셨던 그 브라질 엔터 협회 부회장님 그분 또 상당히 맛있게 뭐 저도 짧은 콩글리시로 힘들게 대화를 했지만 일단 맛있다는 표정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얘기를 직접 했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구도로 통닭 외국인들한테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펑크비즘을 통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딱 오면은 그거에 대한 또 베네핏을 해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홀더들이. 예. 이번에 한번 9월이나 10월에 한 명 더 올 수 있는데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구도로로. 감사합니다. 아, 소스는 일단 다운 SPC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소스 공장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쓰는 소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치킨으로 치면 뭐 저희 달콤한 양념 치킨 소스부터 해서 매운맛, 그다음에 크림 베이스 소스부터 해서 이제 떡볶이 분말 파우더화된 소스도 있고 약간 고추장 느낌의 뭐 소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반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매일 소스를 끓이고 만드시죠. 심지어는 이제 육수도 뭐 갈비탕 육수라든지 양념 돼지갈비에 그 재우는 소스조차도 매일 끓이고 식재료를 다듬어서 만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대량 생산하고 유통 관리해야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이제 개발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그 만들어진 소스를 전국 각지에 또 물류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근데 직거래에서 빠진다기보다는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소스를 같이 내 브랜드처럼 고민하고 최대한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그 맛을 결국엔 아웃풋인 소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운 SPC는 그런 연구원이 있고 또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라인업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량 생산보다는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객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쭈꾸미소도 쭈꾸미 볶는 소스를 다운 SPC에서 개발한 소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서비스로 그 묵국이 나가는데 육수 소스도 다운 SPC에서
만들어 쓰고 있고, 이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고깃집에 들어갔던 그 물김치에 들어가는 육수 소스도 다운 SPC에서 개발했던 소스고요.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해피키친 같은 경우에는 치킨 소스부터 해서 뭐 토스트에 들어가는 소스, 그다음에 그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소스까지 다양한 걸, 떡볶이 소스까지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매장을 여러 개 하시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가 없어서 내가 직접 뭔가 소스를 끓이고 만들기 힘드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쓰시는 매장도 많으세요. 개인 매장들.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예를 들어 닭도리탕 소스 뭐 검색해서 받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게 온라인상에 판매하는 소스에는 그 판매하는 회사들의 또 마진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다이렉트로 이 연구하고 생산하는 공장이랑 연결되면 둘러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필요 없이 내가 직접 의뢰해서 만들고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창업 예정자들 황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아예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아는 부분, 김태현 대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도움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성수동에 족발 81년도인가 그때 오픈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그 작은 매장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평 좀 안 된 매장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월 매출 아마 평균 1억 5천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족발 매장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금 이제 협업을 해서 조금 키우는 그걸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도 진행 이제 곧 확정이 되면 브랜드명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설팅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좀 해결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상담이라거나 뭐 상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표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최저 시급 저희가 낮출 수 없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쿠팡부터 해서 그 거대 기업을 저희가 부러뜨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원가 뭐 이런 거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재료 원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뭔가 줄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만의 레시피, 저희만의 연구 방식, 운영 방식으로 하면 다만 5%, 10% 정도 이 매장 운영하는 점주님들이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말했던 브라질 개혁도 마찬가지겠죠. 뭐 국내에서 더 이상 저희가 손볼 수는 없지만 브라질 개혁을 저희가 조금 터치를 할 수 있다면 매장에서는 몇 프로의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쭈꾸미소가 이제 휴가철이라 그쪽에 교통체증부터 해서 손님들이 좀 이제 다양한 시간대에, 이전에는 점심때 70%, 저녁 손님이 30%대였는데 지금은 그 원래 브레이크 타임이 없지만 계속 꾸준히 손님들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촬영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펑크비즘이랑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RWA 고민도 지금 순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햇빛 키친이 먼저 이제 진행이 되고 쭈꾸미소는 다음 단계로 갈 것 같아서, 또 거기 저희 햇빛 키친의 이제 주축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협업을 할 회사가 다운 SPC라 또 여기 이제 조금 보여주기도 할 겸 같이 여기로 촬영 장소를 잡았던 이유 같습니다. 저번에 또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가 또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도로의 공동대표님이 계세요. 티오더라는 주문 태블릿 회사의 대표님이 구도로 통닭의 초기의 공동대표님이셨는데, 그분이 떡볶이 하나를 먹으러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입니다. 그 부산에 국제시장 가면은 막 몇 호 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특정 호수 집의 떡볶이를 항상 맛있게 드셨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대표님이 이제 우리 구도로 통닭에 사실 떡볶이가 2개예요. 추억의 국물 떡볶이와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 2개가 있는데, 추억의 국물 떡볶이는 이제 제가 만든 거,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는 이제 공동대표님이 넣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거.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스토리는 사실 그분한테 몇 번을 가서 공동대표님께서
계속 이걸 가지고 F&B 사업을 하고 싶어서 달라 했는데 사실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그래도 뭐 몇 번의 두들긴 끝에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 떡볶이가 있는데 이 떡볶이도 같이 넣고 싶다 해서 잘 설득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좀 꽤나 적지 않은 큰 비용을 드리고 레시피 전수를 받아와가지고 정말 저희 구도로에 있는 국제시장 떡볶이는 정말 그 맛보셨듯이 부산에 있는 그 오리지널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왔고 실제로 그 떡조차도 사실 일반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떡을 제작을 해가지고 디테일까지 다 살린 거죠. 떡볶이가 딱 2개가 있는데 또 요 비하인드 재밌는 스토리는 되게 판매량이 귀신같이 5대5예요. 국제시장과 추억의 국물 떡볶이. 그래서 원래 F&B에서는 사실 이렇게 떡볶이에 중첩되는 메뉴가 있으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는 막 몇천 개, 몇만 개가 팔려도 거의 5대5에서 뭐 1, 2%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걸 하나 먹기를 위해서 당해치기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떡볶이를 도입을 한 거고 국물 떡볶이는 제가 포장마차 때부터 저희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던 그 떡볶이 2개가 지금 구도로의 라인업으로 있는. 사실 저도 고향이 경상도 쪽인데 저는 국물 떡볶이를 서울 상경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경상도 쪽은 다 약간 고추장처럼 질퍽한 느낌의 떡볶이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만 먹어서 떡볶이는 다 그렇게 꼴쭉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약간 흐물무근하게 이제 국물 떡볶이를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저는 국물 떡볶이를 처음 먹었고 저는 오히려 국물 떡볶이가 좀 신선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수도권에서는 다 그 학교 옆에서 먹던 떡볶이 맛이 이제 저희 그 국물 떡볶이 그런 느낌인 거니까.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떡볶이 기준이.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순대도 저희는 쌈장에 찍어 먹거든요. 서울은 또 소금에 찍어 먹고. 처음에 당황했었어요. 순대집에 갔는데 쌈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따졌던. 그래서 왜 안 주냐, 왜 빠뜨렸냐, 약간 얘기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친구랑 순댓국집을 갔는데 초장 안 준다고 또 거기서는 예, 따지더라고요. 네, 콩국수도 비슷하죠. 뭐 저희는 이제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또 전라도 수도권도 설탕을 넣어서 드시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떡볶이 얘기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지역 초등학교 때 맛있는 떡볶이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이 근처의 중학교가 아니라 다른 중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또 이게 떡볶이 부심이 있더라고요, 다들.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저기 쪽보다 이쪽이 더 맛있을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데리고 갔는데 다 국물 떡볶이였거든. 근데 그 중학교 옆에 있었던 그 국물 떡볶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맛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 나이가 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어림잡아 한 70세 넘으신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생각이 나네요. 떡볶이 하니까. 떡볶이는 진짜 추억의 음식이라. 네. 다운 SPC라는 소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제 연구시설과 공장에 있는 업체를 이제 일반 F&B를 같이 시작하신 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편하게 또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도 낮아지고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타운 SP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소스를 만들 때 보통 MOQ라고 최소 생산량이 있어요. 50kg, 100kg 거의 없고 뭐 400kg, 500kg, 뭐 1톤 이 정도인데 사실 타운 SPC는 최소 단위가 50kg, 100kg. 그러니까 소형으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좀 쉽게 맡길 수 있는 좀 이런 회사이기도 해가지고 일반적인 B2B 상대로 하는 큰 기업과는 또 다른 이점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건 고급 정보네요. 왜냐면 저도 창업 생각을 이제 F&B 쪽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해본다는 생각했을 때는 진짜 엄청 고급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폰큐비즈랑 비슷한 예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폰큐비즈랑 많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굿즈를 만들 때 이게 굿즈의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소량 생산으로 전문으로 하는 굿즈 회사가 있다면 엄청 편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도 소스를 대량 생산하면 이만큼 1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캐파가 그 정도로 되지 않는데 50kg, 100kg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이쪽 F&B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메리트로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이 2천만 원 들여서 이 우리 매장을 3개를 굴린다. 그럼 이게 본업이 될 수 있죠. 토스트도 파는데 가스를 안 쓴다고요? 머리들 졸라맬 수 없는 환경인데 인건비부터 해서 건드릴 수 없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